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3번째 시간이고, 앞에 차트에 대해서 이어서 가는데, 이번에 이제 차트 종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차트 종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차트마다 그 뭐 활용도가 있어요. 뭐 주식형 차트, 뭐 막대형 차트, 뭐 원형 차트, 각각 모양에 따라서 얘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쭉 살펴보고 특징적인 것들만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도 많고 내용이 많은데 이게 출제된 내용들, 이게 뭐 문제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막대형 차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세로 막대형하고 가로 막대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얘네들은 어때요? 이게 막대의 크기에 따라서 대소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막대의 길이를 따라서 비교 분석할 때 사용을 한다. 2차원 또는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있고 누적형과 비누적형이 있다 그랬는데, 누적형하고 비누적형에 대한 것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아니네. 뭐죠? 13장이죠. 자, 그래서 13장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차트가 있긴 있는데 맨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맨 앞으로 가서 막대형으로 한번 가봅니다. 얘가 기본 이제 세로 막대형인데 얘를 차트 종류로 한번 바꿔볼게요. 누적형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누적형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세요. 자, 확인을 눌러보면은 누적형이라고 하니까 각각의 계열을 다른 색깔의 이렇게 계열 요소로 구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세로막대형이고 누적형이라고 하는 애들은 얘가 제일 컸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1번이 가장 컸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기 해보면 1번이 가장 크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값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누적형 차트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는 특정한 시점에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묶은 막대형 같은 경우에는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꺾은 선형은 하나의 데이터 계열을 두 개 이상의 선으로 표시한다 그랬는데 하나의 데이터 계열은 하나의 선으로 구분을 하죠. 그지? 각 계열의 변화나 추세를 보고자 할 때 두 개 이상의 선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우리가 표시를 하죠. 자, 분산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이제 보게 될 텐데 항목의 값을 선으로 표시한다 그랬는데 분산형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분산형으로 한번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분산형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점이나 선, 얘네들의 연결,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애가 네, 분산형이 된다. 됐죠? 방사형 차트는 3차원으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방사형 차트는. 그래서 얘도 한번 볼게요. 방사형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3차원 차트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단순하게 2차원 차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애는 얘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제 다 보게 될 거예요. 우선은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원형 차트가 나옵니다. 이제 원형 차트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항목의 비율을 표시한다. 이게 핵심적인 게 이제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며, 그러니까 데이터 계열을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며 갑축 및 항목축을 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넛형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살짝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열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판매량 이렇게 뭐 판매량과 실적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판매량 하나의 계열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다. 데이터 레이블은 내용은 계열 이름이나 항목 값 백분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우리 원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우리 꺾은 선형으로 다시 원상복구 해놓을게요. 자, 원형에 가보면은 이렇게 계열 하나만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가지고 여기에서의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보면 계열 이름이나 뭐 계열 이름은 쓸 일이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계열이라는 게 하나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항목 이름이면 의미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샤크는 2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백분율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값을 표시해도 되지만 백분율을 우리가 표시해도 되도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 지시선 표시는 앞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얘네를 이렇게 바깥으로 뺐을 때 요 연결되는 선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해제하고 이럴 때 우리가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차트의 각 조각을 분리할 수가 있다. 첫째 조각의 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시간차로 얘를 딱 클릭해주면 여기에 있는 구라미만 선택이 되고 이렇게 끌어서 옮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 요소 서식에 가보면 여기에 쪼개진 요소하고 이게 회전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쪼개진 요소의 구분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열 옵션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계열 요소의 값이 하나의 계열만 가지므로 데이터표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데이터표로 안 되나 봐요, 얘는.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보니까 데이터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쭉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항목의 값을 항목의 합계 비율로 표시되므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비율이 크면 클수록 영역이 크게 표시가 될 테니까요.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으므로 축이 없다. 맞고요. 차트의 각 조각을 분리할 수 있고 첫째 조각 각을 조절할 수도 있다. 차트 계열 요소의 값들을 데이터표로 나타낼 수 없다 그랬죠. 계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표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3차원 원형 차트인데 3차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한번 바꿔볼까요? 차트 종류 변경해서 얘가 3차원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에 각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제대로 표시는 안 되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삽입해서 차트 원형에서 이쪽에 3차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다시 보일 수 있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3차원 차트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첫째 조각은 0에서 360도까지 우리 원형 차트와 동일하게 각도 조절이 되고요. 각 조각의 색을 동일하거나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원형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조각을 선택을 하고 여기 서식에 있을 거예요. 서식에 가면 이제 채우기에 가서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막대형 차트와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꺾은 선형은 이렇게 생겼죠. 자, 하나의 계열을 하나의 선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자, 앞에서 우리 문제에서 두 개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로 하나를. 그래서 계열의 변화나 추세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지우고 원래 있던 녀석들로 좀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또 한번 보시고 연습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꺾은 선형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어떤 값의 변화 추세량 이렇게 어떻게 값이 변해가느냐 뭐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형 차트라고 하는 애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형 차트는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시한대요. 그래서 과학 데이터의 차트를 만들 때 적합하고 3차원 차트는 안 된대요. 그래서 분산형 차트. 그래서 우리 분산형 차트가 여기 안 보이네. 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밑으로 내려서 제가 다 그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차트 예제가 없었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한번 뭐 임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 데이터를 만들어 보죠. 분산 차트를. 얘는 영역형인데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봐요. 삽입의 차트에 분산형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주면 각각 어떻게 분산이 돼 있는지 분산형이군요. 말 그대로 분산돼서 데이터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 모양을 좀 차트 종류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분산형에다가 선까지 표현을 하면 각각 값들의 분산 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애다. 얘는 어디에 많이 쓰인다고요? 과학 이렇게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는 3차원으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가보면 분산형에는 3차원 차트가 없네요. 영역형에는 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여기에서 이제 작성 대상은 가로축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를 표시할 경우,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큰 데이터의 집합 간의 유사점, 얘가 얼마나 돼 있느냐, 그러한 애들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이것으로 옳은 것이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네요.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분산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알맞은 것은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공학용 나왔네요. 데이터 분석. 그러면 얘는 뭐예요? 네, 분산형. 얘가 분산형이죠. 얘는 뭐예요? 네, 꺾은선형. 얘는 주식형이고요. 얘는 영역형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각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바로 영역형 나오네요. 그래서 영역형은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량을 영역으로 표시한대요. 영역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이 이렇게 범위가 이만큼 돼 있는 거고 2월은 요렇게 1월은 요렇게 요 영역을 영역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형 차트도 우리 앞에서 잠깐 요거 보면서 보셨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비교할 때 써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출제된 적은 없나 봐요. 그냥 보기로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넛형 같은 경우 이제 커말 2급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원형하고 똑같은데 다중 계열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깥쪽 꼬리에 조각만 끌어낼 수가 있고, 얘가 도넛형인데 이 안쪽에 있는 애는 끄집어낼 수 없나 봐요. 한번 해볼까? 안 되는군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애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끄집어낸 거 뒤에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군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애만 되는구나. 됐죠? 원형 차트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해서 각 부분의 구성비를 보여주지만 데이터 계열이 2개 이상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구멍 크기는 10에서 90 사이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구멍 크기가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고 선택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여기에 보니까 쪼개진 거 있고 구멍 크기가 여기 나와 있군요. 그래서 작게 이렇게 하면 좀 구멍을 작게 할 수도 있고 쪼개진 거 뭐 얘네 다시 이렇게 붙여 넣을 수도 있고 뭐 회전도 할 수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 간격이 어떻다고요? 10에서 90%다라고 그랬죠. 도넛 차트의 구멍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계열 옵션에서 도넛 여기에 보면 쭉 보니까 구멍 크기를 값을 작게 하면은 크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도넛 구멍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구멍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도넛 차트의 구멍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에서 도넛 크기, 구멍 크기를 작게 한다. 요거 됐죠? 뭐 이런 문제는 뭐 너무 지엽적이다. 다음 중 항목의 구성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차트인 원형 차트 및 도넛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원형 차트의 모든 조각은 차트 중심에서 끌어낼 수가 있다. 맞아요. 그죠? 도넛형은 최외곽 거만 된다 그랬죠? 도넛형 차트는 원형 차트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구성비를 보여주지만 데이터 계열이 2개 이상 포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원형 차트는 첫 번째 조각의 각을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값을 이용하여 회전시킬 수 있으나 도넛형은 안 된다 그랬는데 도넛형도 똑같이 다 되는 거예요. 계열만 여러 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구멍 크기는 10에서 90까지 된다. 자, 방사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계열이 집게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방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계열은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으나 각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으로 우리가 채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방사형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그려놔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고 얘네도 다 색깔을 다르게 할 수가 있대요. 제가 이 예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해 놓기는 했는데 약간 좀 차트가 다르긴 합니다. 정확한 값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거품형이에요. 거품형은 이제 조그맣게 동그란 거품처럼 표시를 하는 건데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래요. 세 개의 값의 집합을 비교한대요. 그래서 세 번째 값, Z축 값은 도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품의 크기로 표시한대요. 세 번째 것이. 그래서 거품형 차트는 다른 종류의 차트와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얘만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요. 네, 간단하게 거품처럼 생겼고 세 번째 값은 이 원의 크기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출제도 아주 예전에 출제됐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보기와 같이 2개 서로 다른 차트를 혼합해서 작성하려고 한다. 차트의 작성이 수행되지 않는 것은 2개 혼합해서 안 되는 거는 거품형하고 방사형이 안 된대요. 우선 거품형은 여기서 안 된다 했고 방사형도 마찬가지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는 표면형이에요. 표면형은 이게 보시면은 이게 표면 값들을 이게 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유용하대요.
두 개상의 데이터 계열이 있어야지 작성할 수가 있대요. 표면형 차트. 제가 표면형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주식형 차트는 주식 거래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쪽에 있고요. 고가, 이쪽에 거래량이군요. 거래량, 얘가 금액이에요. 그래서 고가, 저가, 그 다음에 거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고가 등의 5개 계열이 필요해요. 이거 그리는데 저도 좀 어려웠었는데 주식형 이렇게 보면은 요걸 이제 그대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래량, 고가, 저가, 초가, 종가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얘네 항목들이 필요한데 5개 안 넣어도 4개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피벗 차트 보고서에 사용할 수가 없대요. 주식형은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중축 차트라고 하는 애는 축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보셨는데 차트의 값을 축을 추가해서 이중으로 값을 표시하는 차트래요. 왼쪽에 표시되는 Y축의 오른쪽 또는 하나의 값의 축이 되는 거죠. 특정 계열을 강조한 것으로 차트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지만 보도축이 하나 더 생기게 된대요.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값과 현저히 차이 날 때,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중축 첫 번째 거 보면 한쪽은 값이 2000 뭐 이렇게 1000단인데 한쪽은 달성률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보조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한번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조축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지금 달성률이라고 하는 애는 분명히 들어있는데 보이질 않죠. 왜 그럴까요? 네, 값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95라고 하는 건 0.95잖아요. 수천 배, 만 배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범례를 시간차로 선택하고 얘를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얘를 보조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축이 보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게 이제 이중축이 되는 거죠. 축이 하나 생겨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달성률이 보조축으로 값이 가는 거고 왼쪽은 이제 실적 목표 이쪽 값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이중축 혼합형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달성률은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비율이 이제 달라지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읽을 때는 달성률은 이쪽에 있는 이 보조축, 세로축 있죠? 보조 세로축의 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500 요 근처가 아니라 95% 이렇게 보는 거죠. 얘네가 이제 이중축 차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중축 혼합형 차트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보조축을 이용하는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중축 차트는 차트에 또 하나의 축을 추가해가지고 이중으로 값을 표시하는 차트다. 맞네요. 이중축 차트에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눈금이 이게 바뀌었네요. 이쪽이 우리 보조축이라고 했죠? 이쪽이 보조축이고 이쪽이 기본축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 달성률을 좀 전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얘를 보조축으로 하니까 비율이 온 거죠. 이쪽으로. 그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보시면은 보조축이 오른쪽이구나, 왼쪽이 기본축이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축 차트는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의 범위가 현저하게 차이 날 때, 혼합형 차트는 두 종류 이상의 차트로 혼합해서 차트에 다른 정보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차트다. 자, 아래 차트 종류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각 항목의 값들의 항목 합계의 비율로 표시되므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그랬는데 값의 비율로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특정 데이터 계열 값이 다른 계열 값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나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가진 차트에 표시하면 좋다. 여기 보니까 이제 출석 점수가 좀 적은가 봐요. 이쪽에 이제 만점이 12점인 거야.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100점이 만점인데 이쪽은 그렇다 보니까 이 출석 점수를 우리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쓰게 된 거죠. 자, 혼합형 차트는 값의 차이가 많은 계열의 차트에 포함되는 경우에 특정 계열을 강조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 해서 좀 전에 혼합형 차트는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다. 이거 핵심이에요. 주식형, 거품형, 표면형, 원통형, 원뿔형, 피라미드형 얘네는 할 수 없. 특정 계열을 다른 차트로 표현하는 것으로 차트 종류에 변경되지만 축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던 이렇게 이중축 혼합형, 얘네가 축이 이중이라 그런 거고요. 이중축 혼합형은 차트 종류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이 2개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래 시트에서 이게 D1이니까
여기군요. D1, 그 다음에 A1에서 B5. 그러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A1에서 B5까지, 여기까지군요. 그 다음에 D1에서 이 범위를 차트로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보니까 얘네는 매출액이 23,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얘네는 3%니까 100분의 1이잖아요. 이게 0.00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차트가 좋겠어요? 기본축과 기본축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축까지 같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을 이용을 한 혼합형 차트로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내용도 많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본차시가 모두 왕두목은 아니에요. 이게 자주 출제되는 애들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 아까 제일 많이 출제됐던 친구가 누구였죠? 요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게 있네요. 그래서 분산형 차트 이런 것들. 그리고 차트에서 보면은 좀 전에 우리 뭐 앞에 시간에서는 뭐 3차원 차트로 만들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혼합형 차트에서도 요렇게 요런 애들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 차트로 마무리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